제가 어저께 영상 말미에 이 말을 했어요. 내가 판매한 보험과 나는 일체된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면 내 보험은 좋은 보험은 남아있고, 내가 나쁜 사람이면 내 보험은 아주 쓰레기가 돼버린다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나한테 보험을 가입해 주는 피보험자들, 소비자들은 그 주변에 분명히 보험 설계사가 몇 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몇 명 있는데 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나를 픽했다고, 나를 선택해서 나한테 보험을 가입해 주고 내 고객이 되셨다고. 한 번쯤 우리가 그 보험 소비자라고 있었을 때 생각을 좀 해보시면, 한 번쯤 있었을까, 한 번쯤은. 보험 가입하기 전에는 그렇게 연락도 자주 해요. 들랑달랑하고 진짜 간슬게 빼줄 정도 잘해. 근데 보험 사인만 하고 나면 그때부터 행방불명이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연락이 안 돼버린다고.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보험 영업하면 안 돼. 근데 그 대부분 보험 설계사들이 그런다고. 다른 상품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험 영업은, 보험이라는 것은 서명하고 나면, 청약이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 진정한 영업이 시작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나와 보험, 내가 판매한 그 보험은 일체화 된다 했잖아요. 일체화.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내 고객이 나를 픽했던 그 이유를 계속 상존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내 보험이 계속 좋은 보험으로 유지되잖아요. 근데 고객과 연락이 끊어져 버리거나 소통이 끊어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주 나쁜 현상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만약에 고객님이 보험 청구를 했어. 근데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 담보 내용을 알잖아요. 근데 고객들은 자기가 병원 갔어. 막 예를 들면 수술했어. 그럼 수술 자금은 나와야 돼. 그냥 간단해. 그 생각 깊이 안 해.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어. 그럼 실비하고 뭐가 나와야 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고객하고 계속 소통이 되면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 사장님 또는 누나 동생아, 아니면 선배 후배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사장님은 지금 이러한 보험이 이렇게 가입되어 갖고 지금 이렇게 보존됐고 이렇게 보존 안 됐습니다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그건 소통이 안 돼 버리거나 연락이 끊어져 버리면, 그런 핑계거리는 좀 근데 그런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린다고. 조 지라드, 이름도 참 지랄 같아요.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은 차를 판 사람이에요. 차를 판 사람인데 한 고객을 놓치면 200명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 근처 200명이 날아가 버린다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초창기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너무 많아요. 그 아픈 기억도, 지금도 아픈 기억으로 남은 것도 많다고. 왜냐면 저는 그때 유식한 말로 3W 이런 거 말고 나는 무조건 하루에 한 건 내지 2건을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움직였던 사람이라 미친놈같이 뛰어다녔죠. 미친놈같이. 그러니까 이런 정말 중요한데 사소한 걸 놓치고 많이 다녔다고. 해지도 많이 당하고. 아시죠? 보험은 유지가 참 중요한 거. 근데 그걸 많이 놓치고 다녔다고. 왜냐면 상대방들은, 고객님들은 나를 이해하지 않아. 그냥 자기 편리대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간단한 예로, 영업하다 만나신 분인데, 소개로 만나신 분인데, 목포시에 꽤 큰 식당을 해요. 유명한 식당인데 말하면 이제 좀 중년층들은 누구 식당 가면 다 알아먹을 정도로 꽤 큰 식당을 하는데, 그 사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근데 그 사장님은 인연이라고 지금까지 쭉 오는데 한 10몇 년 정도 이쪽 되겠어요. 아무래도 최소한 10년 기준으로 해갖고 꽤 오랜 시간 인연을 갖고 있는데, 그분의 가게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주방에 일하면 설거지 하시는 분 따로 있고, 반찬 담는 분 따로 있고, 주방장 따로 있거든요. 설거지 하시는 분이야. 연세가 70대 이쪽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분 아들이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다고 저 사모님이 연락 오셔서 그 가게 사모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좀 봐줄 수 있냐. 어머니라서 지금 아들이 무슨 보험이 든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사항을 모르고 걱정만 되는 거야, 마음이.
걱정돼서 딱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꼭 맞다고 말하기는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고객이 부탁이 들어오잖아요. 콜이 들어오면 저는 다른 것보다 빨리 처리합니다. 청약은 내가 좀 하루 이틀 미룰 때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청약하겠다고 마음 먹은 고객은 쉽게 이렇게 마음 변심이 잘 안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면 뭐 답답한 고객들은 김 사장 바쁜지 아는데 아까 사인 좀 받아가라고 말하신 분들 사실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바일로 청약 보내놓고 못 가고 모바일 청약 보내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먼저 갑니다. 특히 연세에 계시면 무조건 먼저 갑니다. 연세에 계시면 연세랑 말이 좀 근데 나도 이제 내일 모레면 60줄이더라고. 60에 가입 들어가는데 아무튼 연세라고 하면 65세 이상 내 기준에 65세 이상을 연세 드셨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분들이 연락 오면 그분들은 성질이 엄청 급하거든. 무지하게 급해요. 그냥 안 가보면 10분에 한 번씩 전화 와버린다고. 그냥 가요. 빨리 갑니다. 빨리 가갖고 상담해줘요. 상담할 때는 그냥 빈손을 안 갑니다. 그 음료수 있잖아요, 음료수. 한 박스에 12,000원, 비싸봤자 15,000원짜리. 한 박스 들어가면 12개 들었잖아요. 그거 들고 갖다 주면 상담합니다. 근데 어머님,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시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무슨 보험 어떻게 가입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만나갖고 아들 인적사항을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사무실 왔거든요. 그럼 저한테는 두 가지 좋은 일이 생겨요. 첫 번째 하나는 그 사장님한테 인정을 받는 거잖아. 아, 참, AS 잘해준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어머님이 내 고객이 또 확보가 되잖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이 아들 DB가 확보되잖아. 이런 좋은 점이 생기거든요. 그래 아들 보정부터를 쫙 해봤더니 뭐 수술비도 있고 괜찮더라고.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으라고 어머니한테 말한 거야. 사장님한테 말했다고. 사장님은 생색 내야 되잖아. 그래서 사장님, 사모님이 그 주방 아주머니한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 봐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가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단골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들은 뭘 만드냐면 협력자를 만들어야 돼요. 협력자를. 보험 영업하는 사람들은 보험 영업하는 무슨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협력자를 만드는 이 협력자를 어떻게 만들고 얼마나 많이 만드냐에 따라서 내 수입도 많아지고 농론할 수 있고 일을 또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너무 간단치 않아요. 고객이 콜 들어오면 보험 청구 좀 해주세요. 아니면 설명 좀 해주세요로 말 한마디 오면은 착각착각 반응을 하면 다 그분들이 협력자가 돼버린다고. 그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약간 달라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청약 오면 청약주 쫓아가 보더라고. 나는 그건 아니다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이분들은 나한테 청약을 하신 분들은 이미 내 전 고객일 확률이 좀 많고 나한테 청약을 하고자 마음 먹으면 이미 나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다고 픽했다고. 그러면 AS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지금 신입사원님들은 고객을 우선순위로 어떻게 둘 건지 내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 건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금 내가 말한 이야기는 협력자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농론할 수 있는 길이라고, 길. 어제 우리 사무실에서 사원들이 이러더라고. 나를 겁나 부러워하더라고. 그 내가 이랬어요. 나 부러워하지 마라.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진짜 나는 피나게 노력했다. 당신들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피나게 노력해서 이만큼 올라왔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저 옆에 사원들이 하는 말이 아유 우리 주장님한테 정색하고 말한다고 하더라고. 정색한 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든지 기회가 다 널렸다고. 단지 내가 안 할 뿐이라고. 일본에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람이 썼던 책 내용이 뭐냐면 지구란 별은 행동하는 별이래요. 행동하는 별. 행동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 꼭 진짜 정말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보험 영업 농론을 하려면 협력자를 만들어야 한다. 협력자를 만드는 방법의 가장 좋은 건 뭐다? 고객이 부를 때 제깍제깍 대답하는 거. 사인했다고 연락 끊어버리는 건 그게 안 돼. 그냥 책임 없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 보험 영업 그만두길 바래. 왜냐면 보험 잘 그잖아. 보험이라는 것이 힘들 때 본인이 아팠을 때 본인이 힘들 때 찾는다고. 그잖아요.
힘들 때 병원에 누워서 증권을 보게 된다고. 나도 병원에 처음 이번에 누워볼 때 증권을 봤다니까. 보정분석을 다시 해봤다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부정이 너무 많더라고. 자, 오늘 마칠게요.